안녕하세요. 베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브라이언 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 6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그 유태인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 그런 경제적인 제국을 건설했는지 그 핵심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것 같으면요. 저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첫째로 이자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저축할 때는 복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물가 상승률, 전국 평균 3.2%를 능가하는 그런 복리의 이자를 받아야지만 내가 저축한 금액이 자랄 수 있다는 개념을 알아보았고요. 세 번째로 텍스였죠. 세금을 내가 지금 매년 이자 수익에 대한 텍스를 내는 그런 상품들에 저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텍스 레이터,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 텍스 혜택을 보지만 나중에 그 돈이 자랐을 때, 내가 은퇴하고 나서 돈을 찾았을 때에 텍스를 내는 그러한 상품들을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텍스 어드밴티지, 텍스 프리죠. 텍스를 전혀 내지 않고 자란 금액을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내가 저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4번째 위험관리, 리스크 컨트롤, 여기에 관련된 3가지 이자 받는 방식이 있었죠. 고정이자, 변동이자, 보장성이자. 이 중에서 내가 선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성향을 반영한 그러한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6가지 그 방법으로 나누어서요. 어떻게 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쉬운 이야기여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요. 너무나 쉬운 개념이죠. 내가 벌고 있는, 즉 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반드시 적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벌고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불을 벌고 있는데 내가 쓰는 금액은 한 달에 5,500불이다 그러면 매달 마이너스 500불의 지출이 있고, 많은 경우에 크레딧 카드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현금 흐름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소비를 조장하는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또 크레딧 카드 또는 대출, 론을 얻고 하는 그 모든 그 여건상 정말 빚을 지지 않고 내 수입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갓 결혼한 부부가 아이들이 생기면 이제는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더 좋은 학군을 찾아서 떠나야 되고, 또 남들처럼 좋은 차를 타다 보면 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처음에는 크레딧 카드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다가 점점 더 많은 빚을 지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라. 즉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솔루션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수입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이 첫 번째 돈 관리 요령,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돈 관리하는 요령 두 번째는 바로 빚 관리가 되겠습니다. Debt Management가 되겠는데요. 빚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갈 적에 우리 자녀들이 pap사라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장학금이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정부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단리인데다가 또 그 이자율이 아주 낮아서 좋은 빚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2, 3% 정도의 이자를 내면서 복리로 7, 8% 이상에 굴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런 좋은 빚을 갚는 것보다는 갚을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7, 8% 복리로 돈을 불릴 수 있는 곳에 돈을 집어넣어서 미니멈의 이자만 갚으시면서 돈을 효과적으로 많이 불릴 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빚 관리에 있어서 이 좋은 빚을 잘 활용하시고, 나쁜 빚은 바로 크레딧 카드와 같이 복리로 12% 내지는 16% 내지는 39% 이런 고리에 복리로 돈을 내야 되는 그러한 빚들은 굉장히 나쁜 빚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런 나쁜 빚들은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례로 어떤 분이 2만 불의 크레딧 카드 빚을 지고 계시고 또 4만 불은 캐시로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이자가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4만 불의 캐시는 그냥 죽어있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자라지 않고,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4만 불은 점점 줄어들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고리로 굉장히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크레딧 카드를 먼저 갚고 해결을 하시고, 나머지 2만 불을 세이빙 어카운트 혹은 당장 쓰지 않으신다면은 7%나 8%의 이렇게 높은 복리로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빚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돈 관리를 잘 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머전시 펀드, 즉 비상금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상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야 적합한 것일까요? 우리 미국에서 흔히 우리가 재정 강의에 가르치는 비상금의 액수는 현재 생활비에 3개월에서 6개월치를 합한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가정에 생활비가 한 달에 5,000불이 든다 그럴 것 같으면 미니멈 3개월 355 15,000불을 캐시로 은행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6개월 정도, 즉 5, 6, 33만 불 정도는 캐시로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는 것이 올바른 비상금의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해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운영하던 사업이 수입이 급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입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내가 당장 아파트 렌트비나 또는 모기지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처럼 전세 제도가 있어서 지금 당장 매달 들어가는 돈이 없다면 얘기가 전혀 다르지만, 미국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매달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집이 페이오프가 됐다면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갚아야 될 모기지가 있다면 두세 달만 안 내시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페이먼을 2달 이상 하지 않으면은 귀신같이 알고 자동차를 와서 토잉을 해가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3개월에서 6개월치에 해당되는 생활비를 늘 현금으로 은행 어카운트에 가지고 계셔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몸이 다치시거나 불의의 어떤 일이 생기셔서 수입이 없을지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을 그 돈으로 버티시고,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금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상금을 크레딧 카드로 해결하시는데, 크레딧 카드는 절대 비상금 용도로 쓰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쓴 크레딧 카드 금액을 제때에 갚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린 12% 혹은 16%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의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이게 또 복리로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룰 오브 72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0%의 크레딧 카드 이자를 내시는 분이 계신다 그럴 것 같으면 71을 3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2.5년이면 원금이 2배로 자라서 내가 5만 불만 빌렸다 하더라도 2.5년마다 2배로 자라니까 5만 불이 2.5년 후에 10만 불, 10만 불이 20만 불, 20만 불이 40만 불 얼마 가지 않아서 1밀리언 커다란 빚을 지게 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결코 비상금을 크레딧 카드로 해결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돈을 관리를 잘하는 요령은요, 프로텍션을 마련하라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프로텍션이라는 것은 우리 집안의 가장이 몸이 아프게 됐다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사망 시에 현재 남아있는 가족들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1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프로텍션, 보호장치를 마련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사회에 사시면서 생명보험이 없이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유독 우리 에이시안 커뮤니티, 그중에서도 한국 분들은 굉장히 터부가 있어서 생명보험의 생자도 꺼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프로텍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셔서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때 남겨지게 된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텍션, 즉 이 보호 장치는 얼마 정도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적절한 것일까요? DIME이라는 우리 공식을 좀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DIME라는 외우기 쉬운 공식입니다. D는 debt을 말합니다. 내 빚이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 빚에는 갚아야 될 집의 모기지도 포함이 되고요. 자동차 그 페이먼트도 포함이 되고 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엔 어린아이들이 학자금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평균 20만 불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명문대학을 갈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 명당 20만 불이니까요. 2명의 자녀가 있으시면 40만 불을 계산해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빚, 또 개인적으로 진 빚이 있거나 크레딧 카드 빚이 있다면 모두 앞에서 생명보험의 금액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 즉 debt, 이 모든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두 번째는 DIM이라 그랬죠. I, 즉 income입니다. 현재 내 수입, 그 수입을 계산해 넣으시고, 세 번째로 M은 그 아까도 이제 중복이 좀 됐습니다만 모기지, 워낙에 큰 등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모기지 금액. 그 다음에 E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education, 1인당 20만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금액들을 전부 다 합한 금액이 그 death benefit, 생명보험의 보험 액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10만 불짜리, 2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아시는 지인이 보험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달라 그래서 드신 분이 계신데요. 사실 10만 불, 20만 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4인 가족의 경우에 모기지나 2명의 아이들의 학자금, 또 내 수입, 그다음에 내가 갚아야 될 빚, 이런 것들을 합치면 보통 1밀리언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그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에 아내와 남겨진 아이들이 10년간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고 10년 동안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텍션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저축 플랜을 반드시 마련을 하라는 것인데요. 장기 저축 플랜은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면 일정 금액의 수입 중에 일정 금액을 지금부터 매달 저축을 해 나가시는데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자와 복리이자 개념과 또 텍스, 또 리스크 컨트롤 방법,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저축 상품, 그것은 401k가 될지 아니면 IRA가 될지 아니면 어누어티, 은퇴연금이 될지 아니면 저축성 생명보험이 될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으셔서 매달 이러한 장기 저축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장기 저축을 하실 적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이러한 돈 관리의 우선순위라 그럴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프로텍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젊은 분들의 경우 특히 프로텍션을 가지지 않고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어려운 일은 나한테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시면서 생명보험이 없이 그냥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 가장 이상적인 이런 재정 관리의 첫 번째 주춧돌은 프로텍션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없더라도 가족들이 10년을 버틸 수 있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10년을 버틸 수 있는 프로텍션을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빚 관리가 되겠습니다. 빚이 있으시면 아무리 수입이 있으셔도 그 자산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쁜 빚,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결코 돈을 불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빚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번째 말씀드렸던 장기 플랜, 장기적인 저축 플랜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11조를 내시듯이 내 수입의 최소한 10분의 1은 장기 저축에 투자를 하셔서 꼭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평소에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한다면 누구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했죠. 바로 그냥 캐시를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저축 컨셉트를 이용해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평생 저축한다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쓰시고 나서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들어온 수입 중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11조를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하듯이 내가 먼저 장기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으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셔야지 내가 쓸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이후에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신 분들은 평생 어려움을 면치 못하시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버셔도 결코 저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한 달에 5,000불을 버시는 분께 한 달에 500불 저축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못한다 그러십니다. 다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서 500불을 저축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혹시 일을 더 잘하셔서 1,000불의 수입이 들어와서 더 엑스트라 1,000불이 들어와서 6,000불씩 버시는 경우를 가정을 해볼 적에 5,000불 버시다가 6,000불 버셔서 1,000불이 더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는데 그러면 500불에 저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역시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저축할 돈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5,000불 버시던 분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또는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4,500불로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든지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횟수도 줄이시고 커피도 나가서 사서 드시지 않고 집에서 타서 드시고 골프 나가시는 거 몇 번 줄이시고 그래서 500불의 그런 그 마이너스를 잘 매니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이러한 개념이 정립이 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룸은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단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저축에 그러한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축을 못 하시는 것 뿐이지 실제로 누구든지 잘 이런 개념들을 아신다면 누구든지 저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는 비즈니스라든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텍션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빚 관리를 하신 이후에 빚이 있으면 자산을 불릴 수 없기 때문에 빚 관리를 두 번째로 하시고 세 번째로 장기 플랜 학자금 준비도 이 장기 플랜의 일부분인데요. 이런 거를 하신 연후에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면 언제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합니까? 지금 당장 돈을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저축성 생명보험 한 일례로 들어본다면 저축성 생명보험은 평생 401k나 IRA처럼 59.5세라는 룰에 얽매여서 평생 저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기 플랜이지만 10년에서 15년 정도 저축을 하시고 나면 그 뒤부터는 그 안에 쌓인 저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캐시 밸류를 세금 없이 찾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일찍 시작할수록 적은 금액으로 많은 그러한 돈을 불릴 수 있는 상품들을 이용하면 장기 저축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유태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우선순위가 첫 번째 프로텍션, 두 번째 빚 관리, 세 번째 장기 플랜, 네 번째가 투자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프로텍션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은 금액 그리고 빚은 많은 상태에서 투자를 많이 하셔서 비즈니스라든지 부동산을 구입하신다든지 아니면 스탁을 구입하신다든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분수적으로 투자에 이렇게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서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스탁 마켓이 안 좋아질 때는 온 재정적인 그러한 집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위험천만인 그러한 재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적에 정말 안타깝지 않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 관리를 하는 돈 관리 요령 마지막 6번째는요. 상속 플랜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산이 10만 불만 넘어가도 이 트러스트를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의 첫 번째 소유주는 바로 내가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집이 한 채 있으시고 사업체가 있으시고 약간의 돈이 있으신데 트러스트를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시면 프로베이션이라고 해서 바로 그분의 돌아가신 분의 전 재산이 바로 스테이트 거버먼트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은 법정 투쟁을 통해서 또 정해진 기간 안에 캐시로 그 모든 이자를 바로 갚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되돌려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플랜을 미국에 사시면서는 반드시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하시고 상속 플랜을 할 적에는 3명의 전문가를 만나셔야 되는데 상속 변호사와 또 세금 계산해 주실 회계사님, CPA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러한 재정 전문가를 만나서 실질적으로 플랜을 짜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실 경우에 한국에서처럼 옛다 여기 땅 문서 여기 있다 자녀들한테 이렇게 줄 수가 없고 반드시 이런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셔서 법적으로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그 루즈하는 거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는 또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놓지 않으면 평생 모아놓은 이러한 내 재산을 50%를 세금으로 내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많이 세금을 내신다 할 것 같으면 할 말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미리 준비하시면 다음 세대로 이런 상속 플랜을 잘 마련하여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돈을 잘 관리하는 6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첫째,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라. 두 번째, 빚 관리를 하라. 세 번째, 비상금을 준비하라. 네 번째, 프로텍션, 생명보험을 이용한 프로텍션을 준비하라. 다섯 번째, 장기적인 저축 플랜을 세우라. 여섯 번째, 상속 플랜을 마련하라. 이 부분을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재정 플랜에 잘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프로텍션과
리타이먼트 플랜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저축성 생명보험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 생명보험에 텍스 프리라는 굉장한 이런 혜택을 주면서 생명보험을 들도록 하는 이유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50% 경제적인 그런 위치를 볼 적에 하위 50%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텍션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남은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텍스 프리라는 혜택을 주면서 이러한 생명보험을 준비하도록 장려를 했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생명보험을 실시한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봤더니 이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생명보험의 70% 이상을 상위 50%가 소유하고 있었고 정작 이런 보호가 필요한 하위 50%는 30%도 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명보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재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생명보험은요. 4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기능으로서 프로텍션, 즉 데스 베너핏이죠.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으면 그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50만 불이 프로텍션으로서 가족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생명보험은 프로텍션의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세금 혜택의 기능이 바로 이 생명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까 하위 50% 경제적인 그 하위 50%를 차지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복지를 위해서 이런 세금 혜택을 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 혜택을 이용해서 나의 리빙 베너핏, 즉 죽어야만 나오는 돈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을 경우에 하나의 저축 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불어난 돈을 찾아 쓰는 이러한 리빙 베너핏, 즉 세금 혜택의 부분이 이 생명보험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부유한 분들이 생명보험을 하나의 중요한 저축수단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빙 베너핏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요. 저축 기능이 있어서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젊었을 적에도 찾아 쓸 수 있는 또 용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용도에서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자금 플랜을 529 플랜 같은 거를 드시지 않으시고 생명보험을 통해서 내 자녀의 학자금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29 플랜 같은 학자금은 반드시 학자금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529 플랜 저축을 쭉 한 20년 정도 하셨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가지 않겠다 그럴 것 같으면 굉장히 난감하고요. 대학을 갈 경우에도 오로지 학자금 용도로 그 돈을 써야 되고 또 밥사라든지 그런 좋은 정부의 그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적에 529 플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저축성 생명보험을 이용해서 학자금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상관없이 내가 뽑아서 쓸 수 있고요. 또 15년 이상 저축을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빼서 세금도 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이용 범위가 그만큼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생명보험의 기능으로서 상속 플랜 용도가 있습니다. 이 데스 베너핏은 누구든지 사람 한 번 죽게 마련인데 내가 죽고 나면 그 보험금이 막대한량의 보험금이 내 가족들에게 전달되는데 그때 세금을 내지 않고 부가 내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속 플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리빙 트러스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저축성 생명보험이라든지 어뉴어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저축 상품들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평생 저축한 금액이 텍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내 자녀 세대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생명보험에는 우리가 한 6가지
5가지 그러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아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재정을 준비하는데 저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보험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사용되어져 왔던 term insurance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성 보험인데요. 역사는 500~600년 정도 됐습니다. 일례로 나폴레옹이 아비바라는 영국 보험회사에 텀 인슈런스를 전쟁 나가기 전에 구입을 하려고 신청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영국의 앤 여왕도 텀 인슈런스를 구입했는데요. 무사히 잘 텀 인슈런스를 구입했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일례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텀 인슈런스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장점을 들 것 같으면 굉장히 쌉니다. 예를 들어서 20세 청년이 30년 동안 내가 텀 인슈런스를 구입하겠다. 그리고 데스 베너핏은 1 밀리언 10억 정도로 했을 적에 20% 내지 30%의 저렴한 비용으로 30년간 이러한 프로텍션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싼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게는 5년, 10년, 20년, 최대 30년까지 이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여태까지 내가 착실하게 납입했던 보험금은 모두 다 고스란히 보험회사의 소유로 넘어가고 그 기간 안에 죽지 않으면 전혀 보험금을 탈 수 없는 그러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보험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바로 이 텀 인슈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젊은 아빠의 경우에 아이들이 다 자랄 앞으로의 30년 동안 이러한 적은 금액으로 큰 이런 보호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 보호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whole life, 많이 이제 들어보신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whole life라는 것이 있는데요. 종신보험, 평생보험이라고 그렇게 또 불려지는 보험인데요. 저축성 보험으로서 고정이자가 있고요. 평균 3%에서 4% 이자를 받으면서 3% 4%면 인플레이션을 커버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자라지는 않습니다만 3% 4%의 이자를 받는 것이 개런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평생 커버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프리미엄을 2달만 내지 않으시면은 그 보험이 캔슬이 돼서 그때까지 부으신 것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의 종류는 유니버셜 라이프라고 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러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홀 라이프와 달리 유니버셜 라이프는 플렉서블, 내가 그 돈이 있을 때는 좀 많이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저축성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자라고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적게 내거나 아니면 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단점으로서는 이자율이 낮고요. 보통 3% 4% 홀라이프 수준의 이자를 받고 또 중간에 그 랩스도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네 번째로 Variable Universal Life, VUL이라고 해서 변동이자를 즉 주식시장에 이자율에 적용을 받는 변동이자 유니버셜 라이프가 되겠는데요. 장점은 이런 유연성이 있어서 돈을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낼 수 있고 적게 벌면 적게 내거나 안 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리스크가 높아서요.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때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칠 때는 그 안에 쌓인 금액이 많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갖고 계신 돈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 주식시장의 등락이 예상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주식을 잘 컨트롤하시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베리어블 유니버셜 라이프를 구입하시는 것을 한 번쯤 재고해 보셔야 될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인덱스드 유니버셜 라이프, 보장성 유니버셜 라이프 IUL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인덱스를 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이자를 받으면서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한선은 12%에서 15%까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하한선은 0.25%의 이자를 보장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최고 12% 내지 15%의 이자를 받고, 그 이상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보험회사가 수익을 가져가지만, 주식시장이 내려갈 적에 0.25%의 이자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 돈이 자라고,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다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최고 12에서 15%까지 이자를 받는, 계단식으로 돈이 지속적으로 자라는 이런 인덱스 유니버셜 라이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성 이자를 받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또 평균 7, 8%의 고수익을 내는, 복리를 받으면서 7, 8%의 고수익을 내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게 가장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염두에 두셔서 가장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누구나 마련할 수 있는 이 저축성 생명보험을 이용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태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구체적인 보험의 한 일예를 통해서 어떻게 저축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유태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재정학에서 말하는 유태인들은 미국의 금융계를 이끌고 있는 소수의 성공한 유태인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로스앤젤레스를 치면 웨스트 LA에 사시는,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신, 토요일날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그러한 재정적으로 성공한 유태인들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평범한 그 유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론하는 이런 성공적인 유태인들의 경우에 그분들의 자녀가 13살이 되면 바미스바라는 성년식을 열어줍니다. 이 성년식은 그들의 자녀들이 13살 될 적에 열어주는데, 특별한 점은 그때 주변에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모두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건데요. 그날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토라, 즉 구약 성경을 선물로 그 아이에게 주고요. 두 번째는 시계를 선물하고, 세 번째는 현금을 선물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선물로 주는 토라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유태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계를 선물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일깨워 주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할 적에 시간을 잘 넘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값있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이 시계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금을 그날 선물로 주는데요. 그날 초청을 받은 지인들과 가족, 친척들은 일평생에 딱 한 번 내 조카를 위해서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도네이션을 하게 됩니다. 보통 1인당 300불에서 500불에 되는 금액을 200~300명이 그날 도네이션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날 하루 거치는 돈이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이 아이의 아빠는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복리 컨셉, 그리고 텍스, 또 리스크 컨트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자율, 즉 복리 6%에서 8%를 주는 그런 상품에 집어넣고 계속 그 어카운트를 깨뜨리지 않고 평생 아이가 그것을 지키면서 또 아이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자기의 용돈을 거기에다 같이 저축을 하고, 또 직장을 잡고 나서는 또 그 직장에서 나온 돈을 스스로 저축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러한 저축 툴을 마련을 해준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막연히 우리가 자녀들을 유태인처럼 키워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런 책도 읽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는 유태인들은 신앙에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수의 정통 유태인들이 신앙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자녀들에게 재정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실질적인 그런 어카운트를 어려서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 아이들이 3, 40대가 되면 이미 100만 불 이상 더 많은 금액의 자기 어카운트가 있고 자유롭게 빼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정통파 유태인 중에 40세가 넘어서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유태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시더라도 40세가 넘은 정통파 유대인이 남의 밑에서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미 몇 세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 대물림을 해서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대학교를 갑니다만 그리고 똑같이 대학교 졸업 후에 미국 아이들처럼 직장을 다닙니다만은 그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이 대다수의 미국 청년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지만 이 소수의 유태인 청년들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이미 부모님 세대 몇 대에서부터 마련해준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쌓은 이후에는 자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보실 것 같으면 그러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을 일으키고 또 많은 좋은 또 자기보다 더 똑똑한 고용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인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저축 컨셉트를 배워서 우리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려운 어떤 저축 컨셉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복리 이자의 개념과 또 텍스를 이용하는 방법 또 위험 관리하는 방법,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저축의 습관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적에 우리가 그런 좋은 것들은 잘 배워서 활용을 해서 우리 한인 2세들이 앞으로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세계 복지를 위해서 또 세계 리더가 되어서 한국 위상을 높이고 또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례로 끝으로 한 가지 일러스트레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을 맺겠는데요. 2살짜리 아기가 이런 저축성 생명보험을 통해서 그 저축을 할 경우에 어떻게 돈이 자라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그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금의 절반까지 어린 아이들이 이런 저축성 생명보험을 들 수 있는데요. 일례로 2살짜리 여자 아이에게 이런 어카운트를 마련해 주었을 때 한 달에 150불씩 저축을 한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데스 베너핏이 25만 불 정도 제가 한번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일의 경우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25만 불이란 보험금을 가족들이 받게 되고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저축 툴이기 때문에 150불씩 매달 저축을 할 경우에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 아이가 32살이 될 때까지 총 5만 4천 불, 한 달에 150불, 1년이면 18,000불 정도 그런 이제 보험금을 납입을 하게 되는데요. 32세면은 총 5만 4천 불의 보험금을 납입을 하고 그때 쌓인 금액은 20만 3,225불이 되겠습니다. 납입한 보험금이 5만 4천 불인 거에 대해서 쌓여서 내가 세금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은 벌써 20만 불이 넘어갔고요. 그때 데스 베너핏이 처음에 25만 불이었는데 이 데스 베너핏도 캐시 밸류가 자라기 때문에 같이 자라서 50만 불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42세가 되면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은 49만 3,722불로 자라 있고요. 또 데스 베너핏은 1 밀리언이 넘어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달 150불씩 저축을 해주고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150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어나는 쌓인 금액은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52세가 될 경우에 찾아서 쓸 수 있는 현금은 1.1 밀리언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만장자 대열로 진입을 하고요. 그때 데스 베너핏은 2 밀리언이 넘어서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62세가 되면 찾아서 쓸 수 있는 돈은 2.7 밀리언을 넘어가서 이제 거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데스 베너핏도 3.4 밀리언으로 자라 있고요. 65세가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되면 찾아 쓸 수 있는 돈은 3.5 밀리언이고요. 그리고 데스 베너핏은 4 밀리언이 되겠습니다. 72세에 가면 찾아 쓸 수 있는 돈은 6.3 밀리언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고요. 데스 베너핏은 7.1 밀리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92세 정도 되면은 그때까지 하나도 찾아 쓰지 않았을 경우에 돈이 33 밀리언이 넘게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 베너핏도 35 밀리언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고 이 아이가 100세에 가까워서 소천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세금 내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툴을 유태인들이 그간 이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예로 보여드렸던 이 예는 인덱스들을 이용한 이자를 쓰기 때문에 미니멈 0.25%의 이자를 개런티 받고 계단식으로 자라는 보장성 이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고요. 캡을 14%를 받기 때문에 즉 상한선 14%를 받기 때문에 지난 15년간 평균 8.47%의 복리이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서 자제분들에게 경제적인 그러한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사과를 한 상자 사서 사과 상자 안에 있는 사과가 다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꺼내 먹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는 사과 나무를 심어서 내가 하늘나라를 간 이후에도 그 나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과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과 나무를 심고 자녀들에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과 나무를 중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잘라서 쓰지 말고 잘 가꾸어서 자자손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유태인들처럼 우리 한인들도 정말 신앙심도 뒤떨어지지 않고 또 근면성에 있어서 유태인들을 능가하는 우리 한인들이 다만 이 재정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말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놓은 돈을 정말 지키지 못하고 쓸쓸하게 노인 아파트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정말 성공한 유태인들처럼 이런 금융 제도를 이용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또 내 미래를 보장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민족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보다 자세한 정보와 또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714-886-8770 이메일 mybestfinancial@gmail.com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